아쉬운 주민참여 공론장, 그럼에도 기대해야 하는 이유. 읽는 시민 임영희입니다. 우리 곁에는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우리는 각자에게 직면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하기에도 힘겨운 날을 보냈습니다. 사회 문제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지요. 그러나 경제성장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역시 점차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여 방식의 문턱이 높을 뿐더러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고 주민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참여 공론장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즉, 주민의 문제는 곧 사회 문제가 됩니다. 주민의 의견은 사소하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을 공론장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민 역시 각자의 일상에서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며 나아갈 바를 찾아가려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질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공론장을 통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지요. 이러한 공론장을 통해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 공론장은 주민 주도성, 주민 권한 강화의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과에 다소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결과물이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주민 참여 공론장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민 참여 공론장이 필요할까요? 주민 참여 공론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민 참여 공론장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공론장을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공론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공론장은 어땠을까요? 공론장이란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토론회나 공청회,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주민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주민은 전문가끼리 토론하는 모습을 객석에서 지켜보거나 이미 결정된 단계의 사업 설명을 들으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들러리가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는 의지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에 주민들이 참여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민 참여 공론장은 이런 불편함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목적 자체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민끼리 둘러앉아 비슷한 눈높이로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이 서툰 주민을 위해 대화 촉진자를 두거나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게 하는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둡니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나 듣고 싶어 하다니 머리를 쥐어짜내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 말이 토론의 취지에 부합할지 고민하는 부담도 적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주민 참여 공론장은 참여 만족도가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참여 공론장에 새롭고 공적인 것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주민 참여 공론장을 개최하는 주최 측, 보통은 정부의 목적은
본인들이 놓쳤던 세세한 부분을 주민이 제안하여 그 빈틈을 메우거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이런 목적에 맞는 혁신적 제안을 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그 기대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아니면 딱히 해결 방법이 없는 민원들,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수위도 매우 들쑥날쑥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난감할 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과연 공공적인가에 대한 의심도 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주민의 의견은 아닌지, 편협한 정보만을 가지고 도출한 것은 아닌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내놓는 결과는 아닌지 등의 걱정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주민참여 공론장 자체의 회의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주민참여 공론장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혹시 주민들이 문제 정의부터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길 기대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민참여 공론장은 경우에 따라 형식은 다르지만 여러 생각들을 토론을 통해 몇 개의 의제로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 결과물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한 운영 과정이 있지만 반영해야 할 것은 마지막 단계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혁신적인 결과물을 낼 때까지 주민들을 닥달하게 돼버리지요. 이런 점에서 공론장은 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왜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정책을 모르고 있을까? 지역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더 많은 주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을까? 참여하기 싫어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 등등 이것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 각각의 주체들이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려는 노력이 빠져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노력 없이 공론장만 열어놓고 주민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만능 열쇠를 내놓길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주민주도, 주민의식, 자발성이라는 미명으로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우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민들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공적인 것일까요? 그동안 주민의 의견은 사소하다는 이유로 공적인 논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환경 문제를 공공적으로 논의할 때 미세먼지, 원자력, 4대강 개발과 같은 범국가적 의제는 자주 다뤘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다뤄왔나요? 개인적 노력으로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 않았나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생활 문제를 일상에서 매번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론장이랑 하여 처음부터 공적인 의제만 요구하다 보면 주민은 할 얘기가 딱히 없습니다. 당장 내가 겪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공적인 문제인지 혹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론장에서 이런 사적인 이야기들이 모여 공공적인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개인들이 공론장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공공성을 구성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자연히 사적인 이익은 배제되고 우리의 관점에서 남은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론장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공공성을 도출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참여 공론장에서의 결론이 과연 공공적인가라는 의심은 공론장 자체에 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충분히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개방하고 설계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크고 작은 공론장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주민참여 공론장이 확대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현 상황에서 공론장의 중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그 주제의 적절성, 진행의 미숙함, 절차적인 문제 등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공론장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론장 만능주의 아니냐고요? 그것보다는 토론 문화의 일상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공적으로 토론하는 그곳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질문을 던지고 함께 토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